네, 안녕하세요. 워슴새벽입니다. 네, 간만에 방송을 하나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 일정이나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제가 요새 방송을 좀 자주 못한 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고요. 일단 뭐 암호 자산 시장이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이 있었어요. 뭐 좀 하락이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더리움도 40만 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심란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기 계속 지지받던 이 선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는 32만 원에 이제 매수를 걸어놨다. 뭐 사지면 좋고 안 사지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늘 포지션이 제가 떨어져도 좋고 올라도 그냥 괜찮고 하는 정도로 제가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매달 저는 꾸준히 살 거고, 다음 달에도 이더리움이 32만 원에 오던 아니면 다음 달에 다시 50만 원이 가서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던 전 꾸준히 계속 살 거다. 뭐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리플 뭐 다 포함해서 그런 제 이제 매매법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 드렸으니까 처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방송에서 어디까지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제 이제 뇌피셜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사실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뭐 욕 먹는 거는 사실 괜찮은데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전혀 사실 암호자산 시장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얼만큼 이 시장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예상 가격만 보고 무턱대고 이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셔서 크게 손해 보실 수 있는 일들이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방송을 하고 제가 아무리 분산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한 부분만 잘못 국회에서 들으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은 뭐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가격 예상 같은 것들은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렵다, 그게 이제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기사로는 빗썸 거래소 매각 재시도, 이 기사는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빗썸이 예전에도 그 거래소 매각을 시도를 했었고, 그때는 1조 좀 넘게, 1조 원 넘게 좀 매각 가액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 뭐 대주주 사태도 있고 뭐 가압류 사태도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많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불장이나 그때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업비트가 사실상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가 한국의 웬만한 뭐 SNS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카오 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 앱, 뭐 엔터, 그 다음에 음원,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뭐 배달까지 진출을 또 하죠. 그리고 택시도 있고 거의 모든 분야를 지금 카카오가 다 섭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업비트가 또 있죠. 그러면 업비트가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크라켄이 얼마 전에 은행에 이제 그 특수목적 은행도 허가를 받았고, 그런 것처럼 거래소들이 앞으로 은행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암호자산이 미래에 이제 실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 거래소에서 그냥 사서 거래소에서 쓰는, 뭐 단기간 안에는 사실상 뭐 업비트 안에서 그 어떤 특수 좀 목적을 가진 대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업비트가 할 수도 있고 보건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업비트가 어찌됐든 은행 형태로 가게 될 텐데, 결국에 지금 이런 빗썸 같은 경우도 저는 제 뇌피셜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빗썸이 매각 재시도를 할 때 과연 어떤 곳이 제일 탐내할까? 그러면 국내 뭐 이제 메인 금융권 같은 데들 있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들도 사실상 앞으로는 업비트랑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은행들 같은 경우도 체질 개선을 해서 뭐 프라이빗 이제 체인을 만들어서 퍼블릭 체인인 신한은행이 뭐 얼마 전에 아이콘 쪽과 해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빗 체인과 퍼블릭 체인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처럼, 결국에 은행 그 기존의 이제 기존 산업군의 전통 금융 은행들 같은 경우가 이런 빗썸 같은 경우를 만약 인수한다라고 하면 실제 미래 은행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편해지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뭐 정말 뜬금없이 뭐 어디 딴 데가 인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앞으로의 추세는 거래소들이 은행이 되는 추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좀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인코드 이제 또 기사로는 전 리플 CEO 5억 개 XR 비동, 그래서 NYDIG 커스터디의 자산을 맡기기 위한 목적. 여기가 어디냐면, 예전에
그 규제 만들던 뉴욕에서 규제 만들던 분이 코파운더로 가 계신 자산 수탁 서비스하고 암호자산 뭐 파생 상품도 만들고 기관들이나 이제 고액 자산가들 이제 대상으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5억 개 자기의 리플 XRP를 5억 개를 여기다 맡긴다. 그래서 아마 이 크리스 나슨과 여기랑 뭐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홍보하는 형태로 해서 주는데, 뭐 이런 것 그 기사가 나와서 요새 제가 뭐 어떤 걸 다뤄드리려고 하냐면, 요새 해외 유튜버나 그리고 국내도 그렇고 그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플 까라고 그러죠. 리플 뭐 빠, 리플 까 이런 식으로 좀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리플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거의 사실상 리플을 맹목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시는 뭐 트위터 유튜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요새.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XRP 가격은 안 오르고 리플사 주식을 사야 되고부터 XRP는 가격이 오를 수 없는 구조다부터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투자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다 다양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XRP를 홀드고 그리고 이제 홀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세력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고요. 반대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오래 보셨으면 아마 눈치를 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싫어하시는 분들, 특정 이제 코인들, 근데 뭐 리플사를 이제 비난하고 굉장히 안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데, 진짜 뭐 가격을 떠나서 리플사가 뭐 자금이나 뭐 인력 그 여러 가지 문제나 뭐 개발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딱 봐도 굉장히 구인도 잘 없고, 그 다음에 자산 재무제표상에 뭔가 문제 같은 것들도 막 뉴스에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아니면 도덕적 해이도 생기고, 이렇다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굉장히 홀더들한테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부쩍 굉장히 해외나 국내 유튜버에서 XRP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비난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일반 유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요새 이런 분위기구나.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요새 좀 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브라질 펀드 운용사가 해시덱스가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 발행이죠. 이건 다 본 기사죠.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 제가 다뤄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서비스,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IT 서비스라든지 모든 서비스를 할 때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세계 최초 비트코인 ETF 발행하는데 브라질 펀드 운용사와 미국 나스닥이 제휴해서 발행하는 비트코인 ETF예요. 근데 버뮤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래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잖아요, 버뮤다. 그래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냐면,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가령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웬만한 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이제 게임으로 치면 엄청난 큰 게임 회사도 온라인 서비스를 하기 전에 굉장히 작은 그룹의 나라에서 소프트 런칭, 이제 클로즈 베타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 런칭처럼 작게 서비스를 보통 한 번을 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서비스를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때는 굉장히 작은 나라, 그런 데로 보통 많이 되는 게 싱가포르 같은 데도 많이 선정이 되거든요. 국민 모수는 작지만 과금 이제 돈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는 나라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뭐 망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 많이 채택을 해서 그런 데서 서비스를 보통을 해요. 똑같이 지금 ETF를 앞으로 미국에 그리고 뭐 유럽에 상장하기 전에 버뮤다 이런 데에서 상장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나스닥, 이제 미국 나스닥, 여기가 사실상 실제 뒷배죠. 여기서 돌려보고 이런 거 ETF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좀 고쳐야겠다 하고 나면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영국 이런 데 다 상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버뮤다에 해갖고 별게 아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소프트 런칭하고 클로즈 베타 서비스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제 굉장히 큰 일에 앞서서는 작게 뭔가 테스트를 먼저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그 달러 인덱스와 그 다음에 XRP,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골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새 제가 이제 나스닥과 계속해서 동조화가 됐다가 어느 날은 안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그 요새 돈이 많이 풀리면서 달러 인덱스화하고 주식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금하고 그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게 움직이고 있어요. 금하고는 거의 이제 1이 최고라고 그러면 한 0.9 정도까지 가까울 정도로 요새 최근에 높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주봉이고 비트코인 2017년에 불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재밌게 보시면 여기가 2017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럴 때 조정을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조정을 받아요, 비트코인도.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하락 있을 때 마지막 5파를 이제 시원하게 뽑아주는 모양. 이게 2017년대 달러 인덱스와 이제 비트코인이 상관으로 같이 움직였던 거고, 최근에도 비슷해요. 최근에도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큰 폭락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푸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질 때 비트코인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요새 쭉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주봉상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때 보면 비트코인도 음봉을 해주면서 이제 쭉 빠졌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로 그냥 이후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여기 구간이 다음에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단기간적으로는 지금 요게 지금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평선도 몰려 있잖아요. 여기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이런 선들이 많아요. 지지선들,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정도 선으로 볼 수도 있죠. 뭐 여기 아니면 요거 좀 더 뚫고 올라오든지.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을 해서 좀 올라온다 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했던 요선 있죠, 요선. 근데 CME 갭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CME 갭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만약에 더 심하게 빠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근데 저는 사실상 여기를 막고는 반등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여기를 막고 반등을 하든 여기를 하든 아니면 좀 깨졌다가 이렇게 가던 어찌 됐던 간에, 물론 이 추세를 깨가지고 아래에 빨리 복구를 못하면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모든 투자가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코인이 빠져서 사라지는 건 아닐지. 근데 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빠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냐, 아니면 여기까지 빠지면 어떡하냐, 수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그게 걱정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차트 매매 공부를 진짜 잘 하셔가지고 여기서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손절을 치시고요. 그랬다가 여기 다시 올라가서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여기를 이쯤 여기 빨간 선 뚫고 올라가는데 이때 매수,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채널도 많고, 사실상 그거를 추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떨어지고 올라가고는 사실 알 수 없는데, 이게 나는 코인이 빠질까봐 두려워서 난 너무나 잠도 못 자고 힘들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는 거고, 이 시장은 좋다라고 남한테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그만큼 없는 건데, 이게 여기서 다시 해서 손절 치고 여기 올라갈 때 매수하고, 이게 이제 잘 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매번 그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여태까지 투자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단계를 당하거나 아니면 빨리 돈 벌려고 사기를 당하거나, 대부분 사실상 손절 쳤다가 샀다 하는 걸로 거의 제가 예상으로는 90% 이상의 개미분들이 다 돈을 못 벌었을 거예요. 돈을 못 벌고 그냥 사실상 이럴 때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그냥 매달 사실상 한 4번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분할로 샀던 결과랑 이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랑 결과를 보면 아마 제가 이야기한 매달 꾸준히 샀던 게 훨씬 더 성적이 좋을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차트 이거 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고수들하고 그걸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그 능력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냥 매달 얼마씩 사는 거가 저는 진짜 좀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한 달에 뭐 한 5만 원 정도를 해서 일주일에 10,000원씩 해가지고 꾸준히 사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 6개월을 테스트했는데, 내가 샀다 팔았다 하는 내 매매보다 6개월 투자한 그 6개월 그런 식으로 분할로 하는 거에 수익률이 더 좋으면 당연히 그걸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스스로를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호가창 안에서의 고수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AI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글이 잘 안 써지네요. 자신감이 어떤 자신감에서 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투자해 갖고 이렇게 매매로 벌어본 적도 거의 없으실 텐데, 그걸 자신감이 계속 있어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건 마치 도박장에 타짜들이 엄청 많은데 계속 돈을 잃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호구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계속 잃어. 근데 다음에 또 돈 들고 가서 나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들의 깜냥을 보셔서, 내가 차트로 손절하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손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잡고, 이거를 진짜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잘 하셔서 여태까지 수익 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어차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타짜들 사이에서 여태까지 돈을 잃었는데 똑같이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채로 똑같이 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서 그 도박판에서 내가 호구인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런 것들도 여기까지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막 올라갈지 이게 몰라요. 이게 ABC, 누구는 여기 ABC 파동이라고 하고, 누구는 A, B, 그 다음에 C 파동이라고 하고, 누구는 여기서 복합 파동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차트 하는 저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3화를 맞추면 진짜 잘 맞추는 건데, 저도 맨날 틀리고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춰요. 누구도 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맞추기 힘들다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자꾸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말은 쉽죠. 여기서 손절 치세요. 근데 올라가면 여기선 다시 사세요. 매수. 근데 이게 쉽나요? 만약 매수했는데 다시 또 내려, 다시 또 손절 해요. 또 샀다가 또 손절. 계좌가 계속 녹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진짜 그 실력자, 그러니까 완전 냉철하게 손절과 매수를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나마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날 확률이 있지만, 조금만 망설인다라고 하면 그 차트 매매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돈을 버셨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뭐 제 방송을 보고 계실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차트 스킬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주식 뭐 한 1,000만 원으로 30억씩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진짜 한 1,000명 중에 한 10명 될까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잘 한번 여러분들 깜냥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매매에 임하셔라 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요. 골드도 지금 보면 제가 선언하는데 이게 정고점이에요. 여기 지금 정고에서 딱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올라올 것 같다. 여기 이평선들 모인 대로 여기까지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저는 비트코인이 2017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게 전체 채널로 보면 이래요. 전체 채널로 보면 달러가 역대 계속 찍히니까 이런 큰 파동을 치면서 큰 하향 트렌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는 119였고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71까지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한 이쯤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골드도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
지금 이선까지. 그럼 아마 이평선이 좀 올라올 텐데 여기까지 빠져서 횡보하면서 이평선들 좀 더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다시 보면 인덱스가 올라왔다가 빠져서 요번에 지금 여기서 이만큼 빠졌다고 하면 최소 채널 중반 정도까지는 요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80일, 만약에 진짜 달러를 미친 듯이 2022년 3년까지 많이 찍는다고 하면 진짜 여기까지 70, 60 라인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러면 비트코인하고 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암호자산과 금에는 엄청난 호재죠. 이런 식으로 아래까지 빠지면. 근데 결국에 이 채널의 지금 달러의 수명이 결국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빠지고 또 올라왔다 빠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달러가 낮아지겠죠. 뭐 50도 가고 그다음 40도 가고 계속해서 낮아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지금 달러의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금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에 있다. 고전에 달러 인덱스가 빠질 때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상관관계는 갖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제가 32만원 여기 딱 여기에다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지면은 좋고요. 사지면은 뭐 사져서 좋고, 안 사지면 또 뭐 그냥 있는 물량이 올라가니까 좋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냥 뭐 한 달에 얼마씩 사보시라 이야기 드리는 게 별로 시덥지 않고 이상하다, 뭐 그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버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속낸셈 치고 일주일에 10,000원씩만 사가지고 한번 딱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에 10,000원씩 사갖고 한 투자가 분할로 계속 샀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사니까. 그러면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한 거보다,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 그냥 꾸준히 분할로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자꾸 이런 AI들과 그리고 차트 이제 분석한 단타 매매들 고수들과의 경쟁을 여러분들이 이제 불리한 싸움을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좋은 장수는 좋은 전장과 좋은 이제 그런 데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싸움을 부추기는 게 뭐냐면 요새의 인터넷 매체들 그리고 뭐 SNS 이런 데들 통해서 뭐 포모라 그러죠. 막 부동산 누군 샀는데 한 달 지났더니 5천이 오르고 1억이 오르고, 누군 주식했는데 막 몇배가 오르고 몇십 프로 이득 났다, 뭐 카카오 게임즈 공모주 넣어가지고 단기간에 돈 얼마 벌었다, 다 이렇게 경쟁이고 막 비교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매스미디어와 이제 인터넷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자꾸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뭔가 빨리 뭔가 안 하면 돈을 못 벌 것 같고, 이제 자꾸 나는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잠식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리한 전장이죠. 이 AI들과의 싸움, 그 다음에 차트 잘하는 매매 고수들과의 싸움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제가 딱히 뭐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제가 이때 언제죠? 비트코인으로 볼게요. 비트코인으로 제가 이거 뭐 제가 잘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투자를 그냥 차트 매매도 잘 못하고, 저한테 차트 못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근데 제가 별다른 게 하는 게 없는 게, 그냥 제가 이때부터 꾸준히 샀다 그랬잖아요. 사고 여기 꾸준히 사고, 이더리움도 똑같죠. 꾸준히 사요.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700만원, 한 400만원 평단 이렇게 낮아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아마 이때일 텐데, 역대 이제 떡 나갔죠. 이때 8만원까지 갔잖아요. 이때도 전 꾸준히 계속 샀어요. 꾸준히 사고, 그리고 12만원 얼마 갈 때도 꾸준히 사고. 이럴 땐 당연히 안 샀죠. 이럴 때, 올라갈 때. 그냥 이럴 때 막 크립토 공포지수 제가 늘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탐욕 구간 가고 사람들 가지야 외치고 할 때는 그냥 안 사면 돼요. 그냥 안 사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고 맨날 막 욕 나오고, 그 단체방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막
아, 언제 사서 몇 원 뛰기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이제 진짜 코인판 망한다. 그냥 그때 꾸준히 사셔도 되고.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매달. 이럴 때도 매달 계속 사요. 그러면 평단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요. 평단이. 매달 꾸준히 사니까. 그렇게 매달 몇 대부터 꾸준히 샀다고 하면 아마 평단 자체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25만원? 25만원? 근데 만약에 진짜 조금 더 매매를 잘하셔서 진짜 공포구간 이럴 때 조금 더 용기 내서 한 두 달치 걸 만약에 먼저 샀다 이러면 평단이 더 낮아지겠죠. 막 20만원 초반대까지.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은 스스로를 너무 믿고 그 다음에 그냥 그 기본적으로 제가 상도덕 이야기를 드리는데 상도덕이 없어요, 투자에. 왜냐하면 내가 사면 그냥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해. 왜냐면 내가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힘들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투자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냥 내가 사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장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여러 지금 본인들은 뭐 차트에 대해서 공부도 막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10년 동안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 돈을 넣고 있는 금융 세력들처럼 돈도 안 났어. 근데 내가 사가지고는 바로 바닥이어야 되고 발바닥에 사서 그냥 머리 꼭대기에 팔아야 된다. 늘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넣고 진드근하게 엉덩이 무겁게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사실상 제일 필요한 전 개인 투자자의 미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암호자산 시장은 다들 뭐 기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맨날 뉴스 보시잖아요. 유튜버 몇 개씩들 보시고 뭐 CBDC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조금 전에 뭐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각종 은행들한테 뭐 이제 허가도 해주고 막 다 막 난리도 아니에요. 기사는 다 나오는데, 근데 시장은 가는데 내 자산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확신을 못해. 그거 자체가 일단은 시장을 길게 보고 그냥 꾸준히 천천히 돈 벌면 된다라는 거 자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요때 사가지고 요때 팔고 다시 낮아지면 사고 이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때는 힘들어. 가격이 낮고 막 불안하고 망할 것 같으니까 힘들고, 사람들한테 다 한 열에 9은 다 힘들어하니까 나도 똑같이 힘들어서 이때는 못 사고 이때 사요. 이럴 때 올라갈 때 막 사죠. 그러다가 여기도 못 팔고 이제 본전 만약에 와요. 아니면 뭐 이때 사갖고 여기 이미 손해야. 대부분 이런 거예요. 거의 100명에 한 95명? 그러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상 쉬운 건데 본인의 그 심리와 그 본인의 그 탐욕, 욕심을 사실상 버리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한 게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방법은 그냥 매달 정해진 일주일 뭐 월요일마다 산다.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손해를 보죠. 그리고 바닥에 사가지고 꼭대기에 팔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꼭대기에 이거 어떻게 팔아요? 이거 꼭대기 못 팔죠. 그냥 이쯤 슬슬 이때부터 슬슬 팔면 되는 거죠. 이때부터 팔던지. 그래도 이 바닥에 잡았으면 거의 지금은 거의 제가 발바닥 근처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트를 이게 지금 알트코인 시총 캡이에요. 여기 이제 예전에 그어놓은 거 여기 뚫고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좋은데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저는 지금 제가 4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기를 만약에 주봉이 깨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빨리 복구를 못 해준다 라고 하면 요번에 이만큼 뚫고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가 저항이 돼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주봉을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런 그릇 형태 있잖아요. 제가 4년 이야기한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 깬다고 하면 조금 더 늘어지겠죠. 그래 봐도 뭐 지금 여기 도달하는 거니까 2021년 상반기쯤에는 뭐 얼추 이 정도 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도 진짜 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딜레이 되고 1년이 딜레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럴 때도 안 파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안 팔았고 이때 미쳤다고 안 팔죠. 근데
이게 한 요 정도까지 더 빠졌어요. 진짜 최악이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런다고 해도 여기도 안 팔고 했는데 여기 가는 게 막 두렵고 막 너무 힘들고 할 필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거지 사실 뭐가 힘들어요. 이게 어차피 이 시장은 다 미래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 제가 투자한 메인 이제 비트코인, 리플, 이더 같은 좀 메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래의 이런 삼각형으로, 여기는 CBDC, 이미 CBDC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기업들의 코인, 카카오 클레이도 있고 뭐 라인도 있고, 나중에 뭐 구글도 나올 거고, 뭐 테슬라도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거기도 또 나올 거고 뭐 많이 나오겠죠. 이쪽은 기존 이제 비트, 이더 이런 애들, 리플 뭐 이런 애들. 이더 같은 경우는 기술 베이스로 이제 CBDC 같은 데서 차용을 해서 많이 쓸 거고요. 테조스도 지금 프랑스에 쓴다라고 했고, 뭐 아이콘 같은 경우 지금 신한은행하고 또 뭐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 기술들을 대부분 이런 데서 채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들 중에 IT 출신 기업이 아닌 데들, 코인을 만들기까지는 기술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뭐 기본 이제 베이스 자체가 아닌 회사들, 뭐 꼭 이야기하자면 뭐 화학기업, 중공업기업, 뭐 해운기업 이런 데들 많잖아요. 뭐 현대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민간 기술 가져다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그걸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져다서 삼각형으로 가는 거지, 이게 이더리움이나 메인 이 기술들 이쪽인 뭐 에이다나부터 시작해서 뭐 이오스부터 엄청 많아요. 그런 데들이 망해서 사라지고 CBDC만 남고 기업들 코인만 남는다,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사실상 이게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아주, 그건 제가 전 방송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지난 방송을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이게 어디까지 흘러내리고 빠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걸어놓은 32만원까지 가면 뭐 여러분들 진짜 많이 힘드시고 뭐 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 근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이더리움도 8만원, 12만원이었잖아요.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뭐 지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상 가격이 이게 흘러내리고, 저는 거래소도 방송 안 할 때 같은 경우는 분석이나 뭐 볼 일 없으면 거의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 지갑에 그냥 넣어놓고 전 거의 보질 않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도 별 볼 일이 없고, 제가 이제 하랑 분들한테 이제 글 써 드릴 때, 멤버십 글 쓰고 막 할 때 같은 경우 정도 보는 거지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너무 그 투자 처음이시고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 거래소를 잠시 닫아 두시고, 거래소 이런 기간에는 담을 쌓아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거든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법 제도의 보호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대할 때 지금 초보시라고 하면 그냥 좀 닫아두시고 한동안, 왜냐하면 이런 상승 주기가 있고 나면 늘 조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승이 있는 거고, 늘 파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그냥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잠시 좀 시장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되지 않을까, 그냥 좀 이야기 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너무 좀 막 이렇게 해라, 그리고 좀 왜 그러시냐, 맨날 이제 투자하셔서 맨날 실패 차트로 해서 실패하셨는데 또 똑같이 하면 호구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조금 이제 강하게 이야기 드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제 진심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가 사실 틀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셔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 드린 거니까, 너무 이제 기분 상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기분 상하셨다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또 방송을 또 시간을 내가지고 방송을 또 빠른 시간 안에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또 조정이 있고 여기까지 빠진다고 하면 또 분할로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겠죠. 이게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또 이더리움이 10만원까지 빠지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 2선까지 왔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한번 그런 식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